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면윤곽 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안면윤곽 수술을 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처음 수술하던 시절에는 많은 실수도 있었던 듯해요. 안면윤곽 수술이 어떻게 보면 러닝 커브가 조금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큰 경우, 긴 경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고 또 익숙해졌고 능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듯 합니다. 최근 한 5, 6년간 이런 실수들로 인해서 또 만들어진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든 생각은 이걸 예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또는 처음 수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 첫 번째 포스팅으로요, 사각턱 과절제와 그 다음에 광대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제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항상 있죠. 모든 환자들이 윤곽 수술을 생각할 때는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지고 뭐 V라인이 되고 뭐 이런 욕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런 욕심에 또 부합하고자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이제 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많이 자르고자 사각턱을 많이 자르다 보면 신경선을 넘어서 자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좌우폭을 줄이고자 피질골 절골을 하다가 또 피질골 절골을 하면서 이 신경관이 노출되거나 신경이 끊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각턱을 많이 자르다 보니 귀밑각이 너무 없어졌고요. 신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신경이 전부 다 뼈랑 같이 잘려나간 경우입니다. 물론 좌우 또 비대칭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양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시야 각도와 톱을 기구를 사용하는 각도에 따라서 좌우측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발생을 줄이고자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아무리 능숙한 선생님들에서도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환자는 비대칭으로 잘렸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아예 손상받은 경우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질골 절골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신경관이 노출이 되고 또 이쪽 끝에서는 신경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환자고요. 이 환자 마찬가지로 피질골 절골 하다가 신경관이 다 노출되고 신경이 끊어졌고 사각턱 절제를 하면서 신경이 아예 더 잘려서 이쪽에서 신경, 입술로 가는 감각이 아예 소신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면 작아지고자 하는 욕심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사의 노력도 있지만, 그 선을 살짝 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사각턱을 이렇게 자르다가 톱의 방향이 잘못되면 위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거나 또는 콘다일 렉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다행히 콘다일의 하악 과두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톱의 방향이 워낙에 예상했던 방향은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수술하다 보면 이걸 눈으로 볼 수 없는 시야 각도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제대로 했으나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다가 뭐 이상한데 하면서 뭐 거울을 넣어서 살펴보거나 이런 경우에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다시 톱의 방향을 일자소로 다시 이렇게 끊어준 경우죠. 그것도 한 번에 끊어진 게 아니라 두 번에 끊어졌죠. 그래서 뼈 모양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모습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초심자에서는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능숙한 선생님의 경우에서도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수술하신 환자분
이 환자분을 수술했던 선생님도 제가 아는 분인데 수술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대형 병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불가결하게 좀 불행하게 생기는 듯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많은 윤곽수술과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인데 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실수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끊어지고 또 하악각이 과절제돼서 일명 개턱, 그 다음에 입술 감각 손실, 그 다음에 또 이런데 2차각,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듯 합니다. 광대 부분에서도 이런 실수는 발생을 하는데요. 눈에 가깝게 자르면 45도 광대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안화면까지 이렇게 톱이 지나가서 안화골을 이렇게 자르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본 경우는 이렇게 잘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눈으로 보고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 톱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만 이 경우도 제 선배분이시거든요. 저보다 한 연배가 한 5, 6년 넘게 높으신 분인데 수술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제가 지난 5, 6년간 재건수술, 재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가이드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써볼까 하고 플라스틱 폴리머 재료를 3D 프린팅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수술용 가이드에 대한 법이 일부 바뀌면서 플라스틱 폴리머 재질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그 가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 몇 개월간 그거를 극복해 보고자 이렇게 금속 프린터로, 사실은 이 티타늄이거든요. 인체 삽입 보형물로 쓰는 재료인데 비용이 굉장히 고가죠.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티타늄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고 사각턱을 수술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이쪽이 울퉁불퉁하고 얼굴이 넙대대한 게 남아있는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더 자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확인해 보니 자를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잘라주기는 해야겠고 또 여기가 너무 일자턱이어서 여기를 또 길게는 해줘야겠고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신경선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최대한 갸름하게 잘라준 경우에요. 이렇게 잘라주고 턱 끝에 조금 길어지게 만들어서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조그마한 보형물을 3DP 보형물을 만들어서 넣어준 경우죠. 그래서 넙대대한 앞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턱 끝을 조금 더 길이를 연장해서 조금 갸름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던 경우입니다. 가이드는 수술 전에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를 위치를 신경선을 확인하면서 확인을 하고 뼈자를 위치해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수술한 모습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쪽은 이만큼 자르기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 선을 신경이 넘어가지 않는 선으로 최대한 마진을 둬서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실제 제작된 티타늄 가이드고 그 다음에 실제 뼈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잘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형물을 조그맣게 넣어줘서 앞으로 전진은 안 시키면서 길이만 조금 길게 해서 뭉툭하게 되어 있던 턱끝을 조금 길게 해준 경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덜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한 1, 2m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주 능숙하신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경선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되면 바로 신경이 다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가이드를 활용해서 만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자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이제 수술 예측과 실제 수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 45도 모습에서도
이쪽을 이렇게 신경선이 잘리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자를 수 있었고요. 또 반대쪽도 굉장히 조금 자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라서 대칭성과 울퉁불퉁한 라인을 조금 일자로 만들고 길게 만들어줘서 갸름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재수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최근엔 그래서 광대 쪽에서도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절골 라인을 안전하게 가게, 안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또 좌우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절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사각턱도 마찬가지로 절제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이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수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도 지금 아직 수술한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인가 이렇게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들인데요. 사각턱, 광대 같이 하면서 이런 가이드 활용해서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환자의 예입니다. 이 환자분 마찬가지로 45도 광대 줄이는 절골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턱을 자르고 긴곡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신경이 다치지 않게 계획한 대로 자르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 모습이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 끝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조그맣게 넣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이쪽은 보형물을 넣을 생각이고 이쪽도 가이드 만들어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절골 라인 각도가 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시야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술 중에 시야가. 그런데 톱이 시작점은 여기가 되더라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가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절골 라인을 좀 일자로 계획한 대로 만드는 거고요. 또 하악각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절골 라인을 만들면 신경 손상 없이 원하는 만큼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라인을 만들게 되고, 또 하악각을 최근에는 남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양만 줄이기 위해서, 귀밑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라인을 가이드로 표시해 주면 정확하게 이 라인을 자를 수 있고요. 입안으로 절개해서 수술할 때 자칫하면 톱의 방향이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가게 되면 좌우 차이가 발생하거나 과절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티타늄 가이드가 금속이기 때문에 톱이 지나가면서 설사 이 금속이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가루가 날리거나 같이 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속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요. 또 설사 이게 가루가 나온다고 해도 인체 삽입용 재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금속 가이드를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광대 같은 경우는 추후 포스팅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절골 후에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뼈가 붙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압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수술 직후에는 딱 붙어 있더라도 수술 한 3-4개월 지나갔을 때 약간 뼈 흡수가 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술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 활용해서 정확하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절골 라인을 뭐 안쪽으로 조금 바깥쪽으로 차이를 두면서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뭐 안으로 간다거나 삐뚤어져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뭐 수술하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비대칭이 있어서 반대쪽은 눈가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절골 라인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반대쪽은 눈가 쪽에 가까운 것보다는 약간 외측으로 옮겼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을 약간 교정하기 위해서 절골 라인을 조절하면서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술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안면윤곽 사진, 전후 사진이 왜 이렇게 없냐, 뭐 옛날 사진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전후 사진이 없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윤곽 수술은 뭐 누구나 하는 수술이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나 잘하지 자랑하는 것 같은, 또 광고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동의도 잘 안 받고 그냥 재건 쪽 수술 설명하는 거에 한 5-6년간 매달렸던 듯 해요. 그런데 상형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하든 옛날처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뭐 어느 선생님이나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수술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하고 싶은 마음에
뭐 퀵, 이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느리더라도, 조금 더 번잡스럽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하려고 최근 몇 년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첫 포스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포스팅을 하면서 광대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방법에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사각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절제 말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광대는 조금 다른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은 뭐 T절골이 어떠냐, W가 어떠냐, 뭐 이런 뭐 용어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전 포스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T절골이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환자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욕심이 과해서 또 과절제가 일어나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준비 중이시거나 수술 후 부작용에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